나이트 시네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이후에 뭘 봤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아바타 물의 길을 봤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작품이죠. 개봉 첫날인 수요일에 제가 조조 8시 30분 표로 봤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재생 시간이 3시간을 훌쩍 넘어가요. 8시 반에 시작하는 티켓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11시 50분인가 그렇더라고요.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 좀이 쑤시는 구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한번 의자에 대고 있는 엉덩이 위치도 한번 바꿔보고 허리도 괜히 한번 이렇게 살짝살짝 돌려보고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영화가 한 2시간 내외잖아요. 1시간 정도 더 긴 게 뭐 영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야 이번에 해보니까 영향이 있긴 있더라고요. 하여튼 좀 힘들었습니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봤고요.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재밌냐 재미없나? 당연히 이것도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저의 대답은 1편을 재밌게 보셨으면은 2편도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요. 1편을 재미없게 보셨으면은 2편도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전작이 가지고 있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다 가져왔고 대신에 단점은 그대로 가져왔는데 장점은 좀 더 강화시켜서 가져왔어요. 고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인생 창업가님이 "시간 긴 거는 4D로 봐야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희 애기들 키워 보면은 애기들 잠 안 자고 투정 부릴 때 어떻게 합니까? 차에 태워서 드라이브 한번 하면은 바로 잠들지 않습니까? 그 4DX 의자가 마치 자동차처럼 느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솔솔 잠이 올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4DX로 봐도 훌륭하죠. 그래서 뭐 4DX에서 보시든 돌비에서 보시든 MX에서 보시든 IMAX에서 보시든 일반관에서 보시든 어디에서 보시든 간에 일단 꼭 3D가 들어간 걸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3D 없이 그냥 2D로 이거를 보시면은 감독이 의도한 거에 한 반 정도만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3D 구현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근감,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입체적인 효과를 딱 본다고 했을 때. 근데 그게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보실 때마다 감탄하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야, 시각 효과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현존 최고 그리고 앞으로도 감히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작품이 과연 향후 몇 년간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거 물음표입니다. 아바타 1편이 나온 지 13년이 흘렀거든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아바타 1편이 나온 이후에 그만큼의 기술력을 보여줬던 작품은 진짜 손에 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아바타 2편도 그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준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되게 높이 사서 별 만점을 줬습니다. 물론 뭐 단점이 없는 작품은 아니지만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은 작품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후기 중에 재밌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 판도라 올로케로 촬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주민 섭외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고생하셨어요. 이런 식의 그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CG고 뭐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구현이 잘 돼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생 창업가님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타이타닉이 거의 3시간이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타이타닉도 거의 3시간에 육박하는
러닝 타임을 자랑하는 영화인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바타 물의 길이 3 시간을 넘는다고 하는데 "상영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재치 있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니 같은 표값을 내고 더 길게 보면은 가성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 요런 얘기를 한번 하셨고, 그리고 타이타닉도 굉장히 긴 플레이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 결국은 플레이 타임이 기냐 짧냐의 문제가 아니라 플레이 타임이 길더라도 그 긴 플레이 타임을 꽉꽉 채워서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감이죠. 아바타 물의 길이 3 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이지만 그 3 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내가 책임지고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에서부터 나온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졌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0,000은 가뿐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아바타 2의 개봉 첫날 국내 관람객 수 그래프입니다. 근데 뭐 딴 거는 다 제쳐두고요. 탑건 매버릭이랑 아바타 1 편은 제쳤는데 범죄도시 2를 못 제쳤어요. 그리고 업계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관객 수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상영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하루는 24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극장을 24 시간 동안 풀 가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극장도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있는데 그 일정한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동일한 시간 안에서 그 상영 회차를 배정을 하려다 보니까 아바타 물의 길이 워낙 긴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적은 회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범죄도시 2 보다는 첫날 국내 관람객 수가 좀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뭐 범죄도시 2가 최종 스코어가 1,200만 이었나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뿐하게 넘길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소 극장을 찾지 않던 제 주변 분들이 그래도 아바타 2는 극장에서 봐야지."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고게 1,000,000이 넘냐 안 넘냐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뿐하게 넘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바타 소개는 끝났고요. 이번 주 OTT 공개 예정작을 한번 보고 가시죠. 첫 번째는 12월 13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는 솔로지옥 2 편입니다. 굉장한 화제성을 몰고 어 그 성황리에 종료를 했었던 솔로지옥 1 편,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었던 솔로지옥 1 편의 후속작인 솔로지옥 2 편입니다. 뭐 요것도 관찰 연애 예능이 되겠죠. 그 전작에서 뭐 프레지아 나오고 막 하면서 나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셀럽이 되고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솔로지옥에 캐스팅되는 분들은 굳이 여기에 안 나와도 이미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미 뭐 쩌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나와서 더 유명해진 거지, 여기 안 나왔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아쉬울 사람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비현실적인, 그 외모면 외모, 스펙이면 스펙 다 좋은 분들이 나오시는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나는 솔로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좀 친숙하고 진짜 우리 회사나 우리 학교 어딘가에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고 재미가 있다면은 이 솔로지옥 2는 완전 범접할 수 없는 미친 스펙의 사람들이 나오는 고 재미로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뭐 판타지물, 대리만족 뭐 요런 그 재미로 보게 되는 것 같고, 그 1 편이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될 때 저랑 와이프랑 둘 다 막 이게 업로드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 정도로 1 편은 재밌었는데 2 편은 과연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구데타마 엄마 찾아 뒹굴뒹굴이라는 작품입니다. 요것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고요. 12월 13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 귀엽죠? 예, 보고 있는데 저도 귀여워 가지고 '아유 귀여워.' 막 이러면서 봤는데 이렇게 3D로 보면은 쪼끔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요 캐릭터를 사용한 학용품들, 뭐 볼펜, 노트, 뭐 지우개, 필통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죠? 이거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데요. 그 3D 그래픽과 이제 실사를 섞어 가지고 저렇게
만든 것 같아요. 10부작 시리즈물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약간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하며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요게 특이한 게요. 음식 캐릭터 투표에서 요 캐릭터가 2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귀여운데 이게 2위라고? 그럼 1위는 뭐지? 라고 해서 보니까 연어를 의인한 요 캐릭터가 1위라고 하는데 저는 얘를 처음 보거든요. 요 익숙하신 분 계세요? 나는 처음 보는데 얘가 1위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긴 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건 알겠지만 제 눈에는 여기 뭐야 구데타마가 훨씬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얘가 어떻게 1등을 한 거지라는 좀 의구심도 들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캐릭터가 워낙 귀여우니까 예고편이 공개가 됐을 때부터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3일에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12월 14일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윌로우라는 작품인데 전작이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윌로우의 전작이요. 굉장히 오래전에 개봉을 했습니다. 1988년도에 개봉했던 이 동명의 이 윌로우의 이제 후속작이 되겠고요. 윌로우 요 1988년작인 윌로우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분이 그대로 주인공을 계승해서 연기를 하신다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들 전통 판타지물이라고 하면은 뭐부터 떠오르세요? 뭐 반지의 제왕, 뭐 호빗 시리즈, 아니면은 뭐 왕좌의 게임 시리즈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전통 판타지를 표방하는 작품들이 손에 꼽잖아요. 그만큼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만들 때 뭐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시리즈가 되겠는데, 이 1988년 이 당시에, 이때는 뭐 특수효과도 그렇게 많이 발전했을 시기가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흥행은 막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전통 판타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저는 듣는 게 처음인 작품인데 국내에 들어온 게 1990년이니까 뭐 저는 모를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걸 보신 분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작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전작이 나온 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제작자라면은 전작과의 그 세월의 차이를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전작을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끔 뭐 초반에 간단하게 뭐 세계관 설명이나 전작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전작을 알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만 뭐 몰라도 크게 상관없는 고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거나 고렇게 제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뭐 그렇게 했겠죠. 뭐 루카스 필름과 디즈니가 뭐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불안불안한 이유가 요즘 디즈니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해 가지고 이 믿지를 못하겠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공개되는 작품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는 작품인데 12월 14일 날 공개가 되는 산타클로스라는 시리즈물입니다. 당연히 제목이 산타클로스인 만큼 산타를 소재로 한 작품인 것 같고 뭐 이제 예고편을 보니까 대충 내용이 뭐 은퇴를 하려고 이제 후계자를 뽑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좌우충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요 팀 앨런이라는 배우가 제작과 출연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분이에요. 이분 아까 그 예고편에서 산타로 나오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의 필모를 보면요. 산타클로스 1, 2, 3 네. 그리고 뭐 토이 스토리 1, 2, 3, 4 다 버즈 라이트 이어를 이제 더빙을 하신 분이신가 봐요. 예. 요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배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산타 그 자체인 것 같은데 그죠? 산타가 곧 팀 앨런이고 팀 앨런이 곧 산타인 경지에 이르는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보기보다는 저희 애가 지금 6 살인데 저희 애랑 한번 같이 봐 볼까 싶은 작품이기도 하네요. 저희 애가 아직도 산타를 믿거든요. 저는 저희 애가 산타를 믿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번 약간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소원 빌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왜? 뭐 사 주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이거 산타 눈치 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다음 날부터 뭐 창밖을 보면서 기도도 하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한번 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안 먹던 반찬을 저희 애가 이렇게 그날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빈 반찬 그릇을 가지고 창가로 가서 이렇게 창문 밖으로 그 빈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제가 "산타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뭐 저희 애가 이걸 다 비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칭찬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좀 오버 액션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뭐 사주게?" 이 얘기했을 때는 눈치챈 것 같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또 아직도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아이가 있는 분들은 슬슬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를 하셔야 될 시즌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지나면은 바로죠. 예. 요거는 약간 좀 진지한 작품입니다. 첫 번째 아이라는 작품이요. 웨이브를 통해서 12월 15일에 공개가 됩니다. 예고편만 봐도 완전 막 숨 막히죠. 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고요. 박하선 배우가 여러분들 뭐 지금 막 하이킥이나 SNL 같은 데서 보여줬던 그 코믹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되게 까불까불거리고 좀 실없는 고런 캐릭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의외로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루는 작품에도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뭐 며느라기랑 그 산후조리원 요런 작품들에도 많이 출연을 하시면서 요런 진지한 연기도 이제 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킥에서 워낙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백침이 있는 그런 캐릭터로만 기억을 하시는데 이런 되게 진지한 연기도 충분히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연기를 잘 해 주신 것 같고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작년 18세 미만 자녀를 둔 430만 가구 중 53%인 230만 가구가 맞벌이 부부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 절반 이상이죠.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보육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부부 중 여성이 취업한 가구에서 오후 시간 동안 자녀 돌봄을 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6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의 허점과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 생각에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사회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면은 '이게 과연 옳은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 의문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거를 보시고 좀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웨이브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말아라는 작품입니다. 주연을 맡은 심달기 배우님 여러분들 이분 이렇게 얼굴 보면은 아실 것 같으신가요? 턱에 있는 점이 좀 트레이드 마크인 그런 배우시죠. 그래서 이분을 보면 어디서 봤더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인기 있었던 우리들의 블루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젊은 은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모르겠죠. 이정은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정은희라는 캐릭터의 학창 시절을 연기를 하신 분이세요. 가장 많이 좀을 알렸던 게 이 최선의 삶. 여기서 박미나 그 걸스데이에 있는 미나죠. 박미나 배우랑 같이 나와요, 심달기 배우가. 요거 보시면은 진짜 그 박미나 배우도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지만 이 심달기 배우가 거의 신스텔라입니다. 너무 연기를 잘하시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분이에요. 그 규모가 작은 그 영화에서는 제법 주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생활 연기의 달인입니다. 이게 연기인지 아니면 진짜 저런 애가 여기 나와서 저러고 있는 건지 그런 구분이 안 되는 생활 연기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세요. 충분히 매력 있는 분이셔 가지고 이번에도 주연 이 말아에서 주연을 맡으셨던데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주목하고 있는 배우 중에 한 분입니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 시네마 섹션에서 상연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염병의 유행으로 아무래도 코로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집에만 박혀 있는 청년 백수 줄이 배고픔도 실연의 아픔도 모두 집에서 해결을 한다. 어느 날 자취방을 부동산에 내놓겠다는 연락과 함께 엄마의 김밥집을 운영하라는 미션이 주어지는데 인생도 김밥처럼 요령껏 말 수 없나? 25 줄이의 명랑한 자력갱생이 시작된다라는 요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작 취지를 보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 대들이 이제 뭐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그 팬데믹 사태가 덮쳐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든 세대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감독님이.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청춘들을 좀 위로하고 싶다. 그 롤링 힐링 청춘 시네마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작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왓챠에 12월 16일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 OTT 공개 예정작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영화 소식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시티 헌터의 실사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첫 이미지가 공개가 됐고요. 뭐 원작 캐릭터랑 어느 정도 싱크로율을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배우 누군지 아시겠어요? 좀 낯이 익으신가요? 일본 실사화에 대한 내공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꽤 예전에 굉장히 퀄리티 높게 실사화가 잘 됐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작품 중에서 변태 가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남잔데 거의 중요 부위만 딱 가린 코스튬과 그 마스크도 팬티를 뒤집어 쓰는 그런 마스크예요. 그런 코스튬을 하고 이제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그런 작품인데 굉장히 실사화가 잘 된 일본 작품으로 꼽히는 작품이거든요. 거기서 주연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네. 변태가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변태가면이 맞습니다. 그 변태가면의 실사화에 주연을 맡으셨던 분이 이번 시티헌터 실사판의 주연을 맡게 되셨습니다. TV 시리즈가 아닌 영화이고 2024 년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변태가면 그 실사화 당시에 많은 박수를 받았던 이유가 몸에 있는 근육이 진짜 완전 그 원작에 있던 그 변태가면의 그 빵빵한 그 근육을 완전 그대로 재현한 몸이어 가지고 그것도 한몫을 했는데 몸이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제가 이걸 차마 여기서 그 변태가면 실사화 이미지를 검색해서 보여드릴 순 없는데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나올 겁니다. 어쨌든 몸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티헌터의 주인공이 굉장히 호색한이잖아요. 여자가 굉장히 밝히고 막 그런 캐릭터인데 이분이 그런 역할을 어떻게 소화를 하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팬티를 뒤집어 쓰면 초능력이 생긴다는 설정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맞아요. 그런 작품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블 데드 라이즈의 새로운 스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제작되고 있는 이블 데드의 신작이고요. 요런 스틸샷이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기획에 샘 레이미 감독이 들어가 있고요. 이블레드 시리즈의 상징인 브루스 캠벨이 애쉬 역의 은퇴를 선언한 후에 이번 영화는 다른 배우가 이제 출연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스 캠벨이 나오지 않는 첫 번째 시리즈가 될 거다라고 하네요. 시놉시스는 길바닥에서 지친 베스가 비좁은 아파트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엘리를 뒤늦게 찾아간다. 아파트에서 신비로운 책이 발견되며 육체에 사로잡힌 악마가 발견되며 베스가 가장 악몽 같은 버전의 모성애에 직면하게 되면서 생존에 위한 원초적인 싸움에 내몰리게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글이 자연스럽지가 않지? 이거 왠지 그냥 번역한 것 같은데 그죠? 약간 그 구글 번역기 느낌이 물씬 나는데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읽게 됐네요. 하여튼 요런 작품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HBO Max에서 공개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극장 개봉 영화로 전환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사는 1편의 제작사가 요번 작품도 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내년 4월에 북미 개봉 예정이고요. 이블레드 시리즈의 팬분들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발표가 됐지만 모두 다 루머다 하고 끝나버린 사건들입니다. DC 관련 사건이고요.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했었던 더 배트맨이 DC 이후에 편입을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제임스 건이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맨 2의 재촬영 비용이 소진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쿠아맨 2편의 제작 비용이 2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재촬영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감독과 프로덕션 모두에게 큰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임스 건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므로
새로운 출처를 찾아보세요라고 이제 되게 정중하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우리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겠죠. 근데 지금 DCU가 그 블랙 아담을 통해서 헨리 카벨이 슈퍼맨으로 복귀할 겁니다. 맨 오브 스틸 2 편이 제작될 겁니다라고 발표를 해 놓고서는 지금 헨리 카벨이 하차를 했어요, 얼마 전에. 어젠가 오늘인가 하여튼 그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 DCU 못 믿겠다." 지금 너무 막 발표를 해 놓고 막 이랬다 저랬다가 한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그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김응숙 작가님이 극본을 쓰셨고 송혜교 배우가 주연을 맡은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물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일단 등급이 청불이에요. 청불인데 청불의 이유가 뭐 선정성 이런 게 아니라 폭력성, 대사, 약물, 모방 위험 이런 거를 이유로 청불 등급을 받았고요. 학창 시절에 굉장히 심한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이제 나중에 복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김은숙 작가님이 집필을 하셨던 작품 중에서 처음으로 청불 등급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고요. 송혜교 배우의 첫 넷플릭스 진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 1, 2가 기획이 되어 있고 각각 8부작, 8부작으로 총 16부작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즌 1은 12월 30일에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은숙 작가님 작품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더 웨일이라는 작품이에요. 일단 예고편을 보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A24에서 제작을 했고요. 동명의 희곡을 직접 각색을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동성애 애인과 사랑을 위해서 가족을 버린 찰리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족이 있었는데 이제 동성애에 눈을 뜨게 되면서 가족을 버린 남자죠. 하지만 동성 애인은 죽게 되고 슬픔에 빠진 찰리는 섭식장애로 인해 몸무게가 272kg까지 쪄버립니다. 아파트에 운둔하며 살고 있는 그는 오랫동안 소원해진 보고 싶은 딸에게 연락해보지만 그곳에는 매섭고 불행한 10대 소녀만 있을 뿐. 찰리가 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와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라고 하는데, 요 주연, 요분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얼굴이? 어디서 봤지? 요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브랜든 프레이저 배우시고요. 이분이에요. 요렇게 보면은 누구지 싶을 수도 있는데, 요 미라의 주연으로 나왔던 요 분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해를 하실까요? 이때 진짜 꽃미남이었는데, 좀 탈모도 오시고 살도 많이 찌시고 하면서 후년이 좀 안 좋았던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주연을 맡아서 제작된 영화인데 제 7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 초청작이고요. 요게 좀 짠했던 이유가 제 7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의 상영이 끝나자마자 6분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주연 배우 브래든 프레이저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관객석을 향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그 장면이 촬영이 돼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거 보는데 너무 짠하더라고. 왕년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헐리우드 청춘 스타였지만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좀 좋지 못한 그런 개인적인 환경에 놓여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품을 잘 끝내고 사람들로부터 6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을 때의 그 감정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벅차올라 가지고 이렇게 울먹이면서 관객들을 향해서 감사의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작품 중에 하나라서 또 A24에서 제작하는 작품들이 요즘 거의 다 굉장히 좋은 작품들만 쏙쏙 골라서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소식은 아이언맨 1 편이요. MCU 최초로 미국 국립영화 등기소의 영구 보존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위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영구 보존되어야 되는 작품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보존 대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MCU 작품 중에 최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언맨 1편이 그 대상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왜? 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겠죠. 당연히 다 뭐 이해를 하시겠죠. 뭐 이 아이언맨 1 편은 인정이지. 아이언맨 1 편은 그 MCU 임원진들이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소식은요. 게임 갓 오브 워의 실사 시리즈를 아마존 프라임에서 제작하게 됐다라는 기사고요. 콘솔 게임계에서는 거의 레전드인 작품이죠. 이게 아무래도 신들의 세계를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까 웬만한 제작비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제작이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 버스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스파이더맨들끼리의 멀티버스를 다룬 작품이고, 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이제 전작이었죠. 요 전작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저도 극장에서 보면서 와 미쳤다 하면서 봤는데, 소니에서 제작한 작품이고요. 영상미가 끝내주거든요. 상당히 잘 뽑힌 만큼 이번 작품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일에 북미 개봉 예정이고요. 국내는 뭐 비슷하게 개봉하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타르. 왜냐면 지난 시간에 미국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10대 영화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편으로 이 타르라는 작품이 선정이 되었다라고 바로 직전 영화 뉴스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어, 그 타르가 내년 2월에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르가 북미에는 이미 개봉을 했는데 국내에는 개봉을 아직 안 해가지고 언제쯤 국내에 들어오려나 이렇게 뭐 좀 궁금해하고 있던 와중에 이렇게 내년 2월 개봉 소식이 들리네요. 케인트 블란쳇이 주연을 맡았고요. 해외에서도 이미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년 2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그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